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반장뉴스. 반장뉴스 이런 톤을 해볼까? 예전에 영화 대한뉴스처럼 대한뉴스 반장뉴스. 아세요 대한뉴스? 들어는 봤죠. 자료화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료만 보셨어요? 아세요? 자료화면 맞죠? 그렇죠. 직접 모르는구나. 경험을 하셨구나. 우리 상원 PD는 모를 거고 대한뉴스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저랑 우리 정 PD랑 SM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뉴스 이러잖아요. 그냥 반장뉴스. 재미없네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기 두 분 모셨어요? 곽지원 프레시안 국회반장 그리고 서울경제 국회반장 송종호 반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뉴스 원둥블락 시간에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관한 거 모아서 내일 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정치권 뉴스가 제일 큰 게 아마 요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짧게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보죠. 아마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0명 딱 모아놓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탄핵이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탄핵 얘기를 꺼냈거든요. 물론 뭐 당장 탄핵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뭐 이대로 가나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박홍근 대표가.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연설 듣고 의원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잘했어! 뭐 이거예요? 아니면 어제 박수가 6번 쏟아졌거든요. 예, 저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아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수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실. 잘했어 이거구나. 네, 따닥따닥 짝짝짝 했는데 그 발언에서도 탄핵 이야기를 할 때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라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그런 불만들을 이제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어제 기자들이 모였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기사 어떻게 쓸래? 소위 말하는 야마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저 방송 부적절 용어인데 언론계에서만 쓰는 일종의 전문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탄핵이 있긴 한데 탄핵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경고를 하긴 했는데 이런 이제 좀 어정쩡한 이제 멘트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그건 아니니까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애둘러서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조심해 경고 이 의미인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심성이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심성? 심성. 그러니까 강하게 뭔가를 주장해서 얻을 거 얻고 주장할 거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말은 많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뭐 내실 없는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그런 연설이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연설문을 몇 차례 고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본문에 보면 육상시란 말이 나와요. 육상시. 뭐 대통령실 육상시란 말이 나오는데 그 육상시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가지고 기자들이 연설을 듣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연설을 듣고 지금 원내대표가 말한 육상시가 누구예요를 따로 취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저 근데 난 되게 저 어제 좀 하나 의아했던 건 탄핵 나오면은 국민의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만해! 뭐 제가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와, 뭔 소리야! 와, 뭐 이런 게 나올 법한 했는데 다들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의외라고. 아니 그게 하면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게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끄덕끄덕 하다가 경고합니다 하니까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타이밍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 거였어요? 그게 아닙니다. 뒤에 할 얘기랑 이어지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원래 상대당 교섭단체 연설은 그 상대당 의원들은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들었으면 뭔가 민감한 발언이 나올 때 바로 뭐 야 그만해 막 이랬을 텐데 육상시 뭐 이런 거 할 때 했을 텐데 뭐 대충 듣다가 뭐라는 거야? 뭐래 이렇게 나중에 그런 거야? 그러면 뭐 이미 지나갔는데 나중에 늦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 김기현 공부 모임 있었고 안철수 의원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두 군데 다 가신 분이 한 10명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에 세미나 2탕 뛰고 그 본회의를 들어가셔서 이제 좀 뭔가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에 좀 지치셨던 게 아닐까. 체력적인 한계. 저기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좀 하나 짚어보죠. 이게 이제 뭐든지 정치인들의 발언은 전략적으로 유불리를 좀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 좀
너무 좀 정부적인 판단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을 가져오는 거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게 민주당한테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니까 그 이제 장관들이 스타 장관이 돼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이제 풍자한 만평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통령 얼굴을 최순실처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종원신문 만평에. 네, 예. 그 굉장히 이제 그 오버랩되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결국 박근혜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적긴 했어요. 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박근혜 정부처럼 만들 거냐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줬잖아요. 지금 묘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건 그 박근혜 비선 라인에서의 최순실, 혹시 김건희 여사는 또는 누군가는 검찰 내부의 권력 다툼은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실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윤핵관의 찐 윤핵관은 또 누군가? 어떤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버랩되는 걸 노렸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세게 나온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구나. 맞아. 눈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그냥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을 다 봤는데 알겠습니다. 10시까지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이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근혜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메시지에 담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요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곽 반장.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도스태핑에서 어제보다 공권력 투입보다 조금 톤은 낮아지긴 했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거고 조금 약간 뭐랄까 좌회전 우회전 중에서 깜빡이 어디를 켤라 그러면 이제 우회전 깜빡이라고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조짐이 그 민주노총 건이 있고요. 네. 그 일단 지금 당장 지금 저 한신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건이 지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여권 지도부에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비슷하게 최근에 또 민주노총 때리기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KBS, MBC 공영방송 노조 관련 얘기를 했다든지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보면 감세 대폭 세금 인하해 줘야 된다. 최근에 고위당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북한 문제죠. 예, 한 보름 전부터 계속 이제 어민 북송 문제, 그다음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제 이런 거를 이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쭉 이렇다는 거는 뭔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좀 이제 우양우 내지는 우회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일부 오피니언면 이제 이런 데를 보면 가장 지지 기반이 협소했던 자유한국당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곳곳에서 좀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일부 조간신문 조선일보 김영 칼럼이 약간 이례적이었던 게 주필 칼럼이었는데 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지만 국민들을 좀 불쾌하게 하고 있다. 제목이 그거였어요. 조선일보 양상우 주필 칼럼 제목이 그거였고 내용을 보면 항상 이제 선거에서 좀 이제 고난을 겪었던 정치인들은 이제 민심을 좀 무서운 걸 알아서 좀 겸허하게 이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초선 의원 때 그러니까 처음 딱 선거에 나가서 딱 한 번에 승리의 기억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 때 그래서 좀 좌충우돌하기가 쉽고 좀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역대 어느 대통령과 달리 대선에 나가서 떨어진 경험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배를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우려이고 잘하기를 바란다는 충고이지만 좀 제목이나 톤이 좀 상당히 다는 점이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국민을 불쾌하게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인사 문제, 그다음에 경제 위기 이런 게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이 민주노총 때리기,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리기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올라가겠냐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헛다리 짚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북송 어민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뭘 기다렸냐? 이런 이제 2달밖에 안 돼놓고 하청 노동자들은 5년간 임금이 깎이면서 그거 원상 회복해달라는 건데 뭘 기다리면 노동자들이 기다렸지 대통령이 뭘 기다렸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민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좀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핵실험 딱
뭐 1,000원 같은 거 딱 이렇게 이제 도발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민심이 확 돌변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마지막 핵 해가지고 드디어 핵 강성대국을 뭐 이런 그렇죠. 나오면. 그러면 민심이 싸늘해지고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안보 그 드라이브가 먹힐 수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금 그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같은 경우에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신문에서 민주노총 간 어떤 노노 갈등. 예,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계속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다가 지금 피로도를 높이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이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노노 갈등이야? 라는 프레임이 잡히면 또 모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서 반장이 잠시 얘기했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침에 이쪽으로 40명 또 이쪽으로는 몇 명이요? 10명은 중간에 다 갔다는 대단히 유치한 비교이지만 김기현 의원 공부모임에 56명, 안철수 의원 공부모임에 35명, 10명은 교집합. 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명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 더하면 안 간 분들 한 20명 정도 됐겠구나. 네. 자, 근데 이게 이거 진짜 그러네. 사람 수가 지금 그러긴 한데 안 의원 모임보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모임의 숫자가 좀 많았다는 거 최근에 있었던 언론에서 만든 조입니다. 김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장은 가고 김장이 왔다 뭐 이건 거예요. 기왕 유치하게 한 김에 기왕 유치하게 끝까지 지난주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모임 때 양쪽 다 한 40명 정도 왔거든요. 양쪽 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조금 줄고 김기현 의원은 한 20명 정도는 이런 거예요. 그럼 간장은 가고 김장이 왔다 이거네. 그래서 정말 묘하게 이제 뭐 장제원 안철수 연대 지고 뭐 김기현 장제원 연대가 뜬다 이런 보도와 아주 교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그런 기사가 나니까 저는 솔직히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어떠냐. 물론 장제원 의원이 어제 기자라고 만나서 펄쩍 뛰면서 부인하면서 아니 뭐 당장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전혀 없다. 언론이 너무한다. 뭐 언론 탓까지 하면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만 뭐 그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사를 한 줄 보면 뭐 가지 말까 하다가도 사실 가게 되고 왜냐하면 어제는 양쪽 다 안 갈 명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9시 반에 의원총회 있죠. 그렇죠. 10시에 본회의 있죠. 그럼 뭐 가기 전에 뭐 하다못해 야당 대표 연설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안 간다고 하면 사실 핑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참석을 하고 특히 뭐 양쪽을 다 간 사람들은 양쪽을 다 가는 거지만 한쪽만 갔다고 할 때는 뭐 그런 보도가 영향을 아주 안 미치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근데 저도 기자라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재밌고 이 가독성이 높긴 한데. 가독성 높죠. 간장, 김장 그러면 일단 눈이 가. 근데 이 모임 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의 모임은 그러니까 일반 토론회입니다. 발제자 있고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이석도 자유롭고 왔다가 한 10분 있다가 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평이한 토론회라면 이제 김기현 의원 이제 공부 모임은 정말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모임이고 공부 모임이 성격이 더 진짜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이 좀 자유롭지 않고 한번 앉아 있으면 자리를 뜨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모임의 성격도 다르다라는. 물론 시간도 김기현 의원 모임이 더 빨라가지고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뒤에 뭐 이총 본회의 일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시간대였어요. 자 그러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그만둘 이후로 사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광폭행보 물밑 의원제 접촉이 많다. 지역 당협 접촉이 많다는 보도는 계속 있었잖아요. 뭐 여의도는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이고. 뭐 공부 모임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도 꾸준히 받고 있죠. 이제 당장이든 내년이든 전당대회 하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김기현 의원 본인이 아마 지금 뜻이 없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이른바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본인이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뉘앙스가 뭐 당내 여러 어려운 사정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뭐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뭐 그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뭐 그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데 이 임시 직무 대행 체제로 이걸 과연 갈 수 있겠어라는 뉘앙스였거든요.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이제 오늘 입장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입장 발표. 예, 뭐 당내 사정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어서 내일 정도의 입장을 밝힐까 한다. 어제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앞에 이제 그 전담 부분에 당내 사정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 이 말 자체도 사실 뭐 권성동 대행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인식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기 전대 군부를 서로들 이렇게 떼우는 사실 중인데, 근데 저는 김장이든 간장이든 장이 상수구나라는 게 별표 3개 정도는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김이든 아니든 누가 되든 상관이 아니고 결국 장이 이걸 판을 만드는 상수라는 점에서 게임 메이커구나.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초기에 사실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간 것도 장제원 의원이 추천을 했다라는 썰이 가장 유력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제 어떤 연결을 해줘야 할 정무수석도 이제 고향 장제원 의원의 고향 선배인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이제 추천을 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 국회, 당 다 이렇게 좀 뒤에서 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장의 선택이 중요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의 선택이라기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장의 유치하게 물어볼게요. 왜 장의 선택이 간장을 중요하냐? 좋아해요, 김장을 좋아해요? 정말 유치하다. 모르겠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김장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장의 선택이 중요한 건 여당 전대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 그렇구나. 말하자면 윤심의 마스코트인 거죠, 장 의원이.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좀 볼게요. 진짜 희한한 게 하나 있어. 어대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한 다음에 예전 같으면 인터뷰 쫙 잡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언론 노출 안 하시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언론 그 인터뷰를 하자는 언론사가 70곳이 넘었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도 TV, 라디오 전부 방송 인터뷰 안 하기로 신문 다 포함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컷오프 룰이 중앙위원 70%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30%는 어대명이라는 어떤 여론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할 텐데 중앙위원 70%는 지금 공중전을 해서 그 중앙위원의 표심을 잡는 것보다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안 그래도 대선, 지선의 패배 원인이라고 당내에서 비토 정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몸을 낮춰야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노후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그 추미애 당대표 당선 시기에 송영길 의원이 전 당대표가 거뜬하게 컷오프는 통과한다고 생각했는데 컷오프 탈락한 적이 있거든요. 송영길 당대표 컷오프 탈락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영길은 당연히 컷오프 통과하니까 나 좀 찍어줘. 그렇게 한 표 한 표 나가다 보니까는 송영길 전 의원이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혹시 모를 대비를 해야 한다. 낮은 키고, 그러니까 저인망으로 지금 이제 중앙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거죠. 야, 근데 그 얘기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도 잠시 송 부반장 얘기했는데 당내 중앙위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정치인이잖아요. 의원, 지역위원장, 자치단체장이니까 이 사람들 일부에서 아직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다. 이렇게 단정. 실제로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면서 600명이 넘었던 그 중앙위원들이 이번에 500명 초반대로 줄었습니다. 낙선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408명이랍니다. 408명이 지금 호남이나 이제 좀 그쪽으로 중심으로 있을 텐데 이분들이 비토 정서, 이재명 비토 정서가 있는 거죠. 그걸 설득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봐도 사실 대우조선해양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여름 가방을 떼시던 시민도 걱정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큰 문제인데 기존의 이재명 의원 성격 같으면 이런 특히 노동 관련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메시지 주시죠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세요. 컷오프 통과 후에 내겠다. 알겠습니다. 반장 뉴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